심지어 돈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모든 게 잡혀 있어도 막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고 정착하지 못한 불안정한 그런 느낌, 내가 어디서 어떻게 모든 것들이 무너질지 몰라서 모래성 위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의 안정감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챕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불안정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 내가 이렇게 어디에 정착 못한 것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누가 뭐라고 하면 넘어지고 그리고 깨지고 내가 왜 이럴까? 마치 디스코 팡팡 위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내 삶에 어떤 풍파가 찾아오면 난 그냥 너무 쉽게 넘어지고 나동그라지고, 누가 나한테 나를 싫어하는 감정을 내비치거나 나를 상처를 입히면 내가 쉽게 회복되지도 못하고 너무 쉽게 타격을 받고, 누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면 내가 너무 쉽게 휘둘리고 정말 내가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밖에서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안정적인 공간에 있지 않으면 내가 전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늘 불안하고, 심지어 돈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모든 게 잡혀 있어도 막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어디 정착하지 못한 불안정한 그런 느낌, 내가 어디서 어떻게 모든 것들이 무너질지 몰라서 그런 모래성 위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의 안정감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유를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불안정함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피드백을 줄 거예요. 너 이렇다, 너 좋다, 너 별로다, 너 이렇게 돼야 된다, 너 저렇게 돼야 된다, 넌 이런 사람이다. 계속해서 피드백을 줄 건데요. 그건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간접적인 정보를 통해 스스로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넌 별로인 인간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주면 여러분들은 난 별로인 인간인가? 휘둘리다가 별로인 인간이구나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가난한 상태에서 가난한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환경에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가난하고 가난한 건 부끄러운 거고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서 난 하찮은 존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가난한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어. 그런 정보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나를 또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외부의 피드백을 받으면 당연히 거기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대체 누구인지, 얼마나 귀한지, 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계속해서 바뀌니까 너무 헷갈립니다. 누구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래. 누구는 돈 없으면 하찮고 능력 없으면 하찮은 거래. 누구는 인간은 다 흔해 빠졌고 너도 흔해 빠진 인간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누구는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를 들려주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난 뭔데? 난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말 올바른 것인지, 정말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 그걸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지 여기에서 불안정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불안정의 이유는요,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내가 불안정한 존재라는 건 알겠어. 내 자신 자체가 나한테 불안정하게 느껴져. 근데 나만 불안정한 게 아니라 세상이 불안정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지진 강도가 한 7 정도 되는 그런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어. 이 회사는 언제 인사이동이 일어날지 모르고 난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이 회사는 언제 망할지 몰라. 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어. 이 가족 구성원들은 언제 와야 될지 모르고 서로 싸워가지고 파탄날지 모르고 언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거나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고 언제 찢어질지 몰라. 그래서 나는 매우 불안정해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 친구들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에서 언제 이 무리가 와야 될지 몰라.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몰라. 내가 은행에 돈을 넣었는데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지? 코로나 같은 재난이 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면 어떡하지? 그것뿐만 아니라 대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은 자기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데 나는 도대체 사람들이랑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지 모르겠어. 평범한 사회인 일이 되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난 모르겠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멀쩡하게 보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나는 감이 안 잡혀. 이 세상은 나한테 너무 낯선 곳이고 어려운 곳이고 무서운 곳이야.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불안정하고 1번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 주변 환경이 현재는 안정되어 있어도 언제라도 뒤바뀔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시에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규칙을 모르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안정이 되어 있든 안정이 되어 있지 않든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로 여러분들이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이유는 소유와 상실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유와 상실, 즉 이별에 대해서 건강한 인식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도 무언가를 상실하는 것도 사람들과 이별하고 어떤 환경과 이별하는 것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진다는 것도 결국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언젠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것들은 더 오래 이 모습 그대로 내가 간직을 하고 싶은데 이럴 때 나의 이런 소망들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영원히 지속할 수 없을까봐 또는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가지지 못할까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것들을 빼앗길까봐 그러고 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자, 여러분들은 이별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상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없어도 큰일 나지 않는다는 걸 나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내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나의 동아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동아줄을 절대 놓고 싶지 않겠죠.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소유욕과 집착과 애착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잃어버리게 될 텐데 굉장히 큰 상실감과 충격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별과 상실 그리고 소유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고 놓아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충격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고요. 네 번째 불안정의 이유는요. 변화하는 것 자체에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멈춰 있고 싶고 가만히 있고 싶어도 시간은 자꾸만 여러분들을 새로운 챕터로 인도를 합니다. 나이를 먹게 하고요. 건강을 잃게 하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인간관계, 가족관계, 이별을 맞이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게 부추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다고 버텨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지기 때문에 이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고 이동의 연속이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낯선 것, 미지의 것에 적응을 해야만 해요. 근데 이 적응이 여러분들한테 극도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킵니다. 아까 말했던 세 번째 이유, 소유와 상실 때문인데요. 일단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첫 번째 이유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두 번째 이유로 세상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도 불안정한 이유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꾸만 새로운 곳에 가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고 얻는 것도 내가 언젠가 잃게 될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변화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새로운 공간에 이동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죠. 그 사람들과 새로운 숙제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싸우게 될 수도 있고 트러블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굉장한 불편함과 불쾌함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돼요. 감정 소모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리는 여러분들에 대한 판단, 그것 때문에 또 혼란스럽고 내가 새롭게 옮긴 공간이 오랫동안 존속이 될 수 있는지 불안정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 자극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지식과 지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체 우리는 왜 태어났으며 우리가 죽고 나서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지만 모든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빅 이슈이기 때문에 이벤트이기 때문에 탄생과 죽음은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은 탄생에서 내 존재의 이유를 찾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는 탄생에서 옵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이 몸에서, 이 환경에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지,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삶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탄생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세상이 똑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너는 엄마 아빠 뱃속에서 엄마 아빠가 창조해서 태어났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부모한테 집착하고, 부모가 주는 사랑에 집착하고, 내가 고귀하게 태어났는지 하찮게 태어났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금수저인지 내가 똥수저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게 내 탄생의 이유를 찾으려고 자꾸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선택해서 탄생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부모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 탄생은 사실은 내 영혼 상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영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인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탄생만큼이나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아, 내 삶은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럼 나는 이 과정을, 탄생부터 죽음까지 사이에 이 과정이 내 인생이라면 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내야겠다라고 똑바로 인식을 하고 활용을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죽는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소멸이 되는지, 뭐 어디 뭐 사후세계로 가는지, 영혼세계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유와 상실, 내 삶을 소유하고 있는데 상실할까봐 벌벌 떠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해요. 불로불사가 되려고 해요. 살아 생전에 누리는 것들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이 지금 현재 삶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알면 여러분들은 다 내려놓게 될 텐데, 이 순간을 더 재밌게 즐기게 될 텐데, 삶에 대해서도 탄생에 대해서도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그렇게 혼란을 느끼니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난 영원히 젊은 상태로,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내가 아프고 몸이 늙어가는 건 너무 싫어. 그러니까 난 이 상태 그대로 있고 싶어. 하지만 시간은 여러분들을 등 떠밀죠. 절대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이 삶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혼란하고 어려운 일이고, 왜 태어난 건지 모르니까 죽음 자체가 그냥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끝도 없는 이별과 상실의 종착지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여러분들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이유는요,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영혼이에요. 자, 여러분들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낯선 분들도 계실 테고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영혼이 본질입니다. 이 생에서 죽으면요, 육체도 놓고 가고요, 지구인 땡땡땡이라는 나의 정체성도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죽고 나면은 내 거대한 기억의 일부로 또 붙습니다. 내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나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면 내 기억이 다시금 돌아오면서 내 원래 커다란 기억에 이 조그만한 이번 생의 기억이 또 붙음으로써 나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죽고 나서 대부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때 나 참 귀여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5살에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타임어플을 딱 해서 갑자기 105살이 된 거예요. 100년을 더 먹은 거예요, 나이를. 그냥 쉽게 예시를 든 겁니다. 실제로 영혼의 나이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도 있고, 베이비소울도 뭐 몇십만 살, 몇백만 살도 베이비소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은 생각보다 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스케일은 인간이 생각하는 스케일이고, 영혼들한테 있어서 시간의 흐름은 인간하고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런지라 지금 여러분들이 100년도 안 되게 살아온 짧은 생은 굉장히 극히 일부의 기억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은 커다란 나의 정체성에 새로운 기억이 덧붙여지는 거기 때문에, 죽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성격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굉장히 안정감을 많이 느끼게 될 거고, 영혼으로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왔다, 역시 여행을 가면 개고생이야, 하지만 뿌듯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여행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래서 이런 6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불안정을 느끼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7번째 이유로 여러분들이 감정 에너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것들이 엄청나게 시달려서 감정 자체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감정이 올 때마다 나덩그라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뿌리부터 불안정한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뿌리부터 불안정하다고 하기에는 뿌리가 없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지금 뿌리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처 없이 내가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중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존재의 안정감, 본질적인 안정감을 되찾게 이제 도와드리려고 이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 수업의 제목은 안정감 되찾기라고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스케일이 큽니다. 단순히 그냥 안심하는 마음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뿌리를 내리는 그런 수업이 될 거니까요.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 안에 이제 계신 분들의 이제 대다수는 영혼이 어린 영혼입니다. 어린 영혼이면은 영혼 상태에서도 불안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서 벌떡벌떡 겁을 먹거나 두려움이 울컥 올라오거나 시시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불안감이 든다던가 내가 어떻게 돼버릴 것만 같은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건 아닌지 약간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블랙홀에 빠진 것 같은 불안정한 느낌은요, 그건 존재 자체에서 오는 건데 그거는 조금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존재의 안정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를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